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재판이 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재판이 지금 두 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하나가 위증교사고 네. 하나가 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네.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예. 그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이 30분 동안 재판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 30분이 쭉쭉 나왔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엑기스만 한번 들어보고 김정효 최고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려주시죠.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참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거짓말 필요는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네. 그래도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예.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들으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예, 보시고. 해주시면 예.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그냥.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예.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 네, 들어보셨는데요. 예. 여기서 저는 저는 눈에 딱 띄는 게 이겁니다. 자, 사실대로 얘기 좀 해줘. 사실대로 얘기 좀 해줘. 이겁니다. 사실대로 말해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실대로 증언 좀 해줘. 그대로 말해줘. 나는 이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면 내가 우리 변론서를 하나 보내드릴게. 자, 전 이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게 네. 그 민주당에서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네. 30분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사람들 잘 모르니까 네. 국민들 앞에서. 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재판부가 그거 다 안 듣고 했겠니?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면요. 저희도 뭐 기자 생활을 네. 오래 했으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건 뭐냐면 성격 규정이에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야라고 상대방한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나요? 가스라이팅. 그분한테 야, 이 사건의 성격 알지? 정치적 그냥. 사건이야라고 이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용을 유도해요. 이거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때 내가 기억하거든 하면서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탄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받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 판결문하고 그때 보내드릴게 하면서 구체적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성격 규정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크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잘 봐서 해줘 네. 라고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위증 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는 거 알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기회가 되면이 뭐예요? 아니 다 아는 거 아니 이 사람 증인으로 나올 텐데. 그렇죠. 그냥 마치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심지어는 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분이 유창훈 판사인가 유창훈 그렇잖아요. 판사가. 그분이 거기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된 걸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대한민국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자기의 범죄 행위를 그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증을 교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30분 내용을 다 들으면 이게 아닌 걸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옛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자기 맞습니다. 형수에 대해서 형수님에 대해서 정말 이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건을 퍼부었는데 그거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전후 관계를 보면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그 사람들이 그게 다른 게 뭐 좀 있는 거야? 거기 나온 내용 말고 다른 뭐가 있는 거야? 라는 것처럼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런 식의 그 뭐랄까 교란 전술을 피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딱 걸린 거지. 여기서 재판정에서 또 이게 다 보여졌잖아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다 30분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재판장만 알던 거는 이제 우리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이게 다 공개되면 이게 과연 다른 내용 들어보면 이분이 위증교사 안 했다는 게 확인됩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아는 것이었는지 그게 뭐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0분짜리 녹음 파일인데 12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어떤 게 12번이나 반복이 되냐면 김진성 씨 이 사람이 증인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작고하신 김병량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한 거죠. 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전화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김진성 씨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내 기억은 이렇거든. 그게 이런 거거든. 이런 거거든.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날 거야 하면서 변론 기획서를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되살려 봐요. 텔레그램을 쓰시나? 왜 텔레그램을 쓰시는지를 물어본지는 모르겠어요. 카카오톡도 아니고 저는 이것도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냥 문서로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꼭 텔레그램으로 공적인 문서로 보내면 얘기합니다. 되잖아요. 텔레그램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을지 좋겠는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또 백현동 사업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백현동 사업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현동 사업을 할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님이라고 불리는 개발업자 브로커가 있어요.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김진성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돈을 못 받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게 다 엮여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재판들에서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이제 쫓아가기도 버거워요. 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저도 헷갈리는데 뭐 보통 그 생활하시기에 바쁜 일반인들께서 그걸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여기 위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배경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드러난 것은 사소한 것이고 실체는 딴 데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전선동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녹음 내용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 바꿀 거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다 공개가 돼서 차라리 이것들을 30분 내용이 너무 기니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전문을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 전문을 읽어보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읽어보시면 상식 있는 분이라면 이게 그런 얘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죠, 민주당.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공판이 남았고요. 이제 선고가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10월 달이면 이 선고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도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범죄에 대한 소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뭐 예측을
그야말로 예측입니다. 유죄 판결이 매우 유력해 보이죠. 뭐. 유력한 상황인 그거야 뭐 거죠. 이거를 이런 증거가 다 있는데도 이게 아무런 실질적으로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앞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 위증교사라는 죄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형법에서 위증교사는 없다. 어떤 식으로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저는 비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뭐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결국 거기서 핵심을 뽑아서 법을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는 건 잘못이잖아요. 살인을 하면 잘못이고 이런 건 뭐 이것은 무슨 법이랑 상관없이 인류의 어떤 보편적 양식과 상식에 기초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은 아마 그 법 자체의 그 조항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을 것이다.